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전격 유예했습니다. 그 기간은 90일. 그런데 이 유예 조치의 이유가 다소 의외였습니다. 트럼프는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 선수들과의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국채시장을 보고 있었다. 국채시장은 매우 까다롭다. 내가 어젯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국채시장이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수익률이 오르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 투자자들이 주식보다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시장의 불안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미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제조업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낙폭이 컸고,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채시장에서도 혼조세가 나타났고,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 불안에 대한 경고음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투자자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관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이날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금융시장이 꽤 침울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반등했다. 그건 꽤 큰 변화다. 내가 생각하는 단어는 유연성이다. 유연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결정을 벽을 통과하는 방법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벽이 있고 내가 그 벽을 통과하고자 한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통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밑으로 가거나 돌아가거나 넘어가야 한다. 방법은 유연해야 한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강경 일변도의 통상정책을 유지해왔던 트럼프가 시장의 압박 앞에서 정치적 유연성을 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2024년 대선을 치르고 다시 정계 중심에 선 그로서는 경제와 시장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성격상 더 강하게 타격을 입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들여다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 성격상이란 특정 산업이나 수출 구조에 따라 같은 관세율이라도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나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제품을 조립하는 제조업체일수록 관세 부담이 크고 그만큼 피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자기 잘못이 아니다. 단지 다른 기업보다 관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산업에 속해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는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즉, 일률적인 관세 부과가 아닌 피해 정도를 고려한 차등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는 향후 미 정부가 개별 기업 혹은 산업군에 대해 관세 예외를 허용하거나 지원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현재 75개 이상의 국가들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 대해 보복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90일의 관세 유예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복한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2배로 하겠다고 말했고 중국이 바로 그런 국가다. 중국은 보복했기 때문에 125%로 관세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기존의 10% 기본 관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합의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이다. 시진핑 주석은 자존심이 강한 남자다. 그러면서도 결국 중국과도 합의할 것이며 모든 국가와도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관세 유예라는 유연한 조치를 취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세와 무역 압박을 통해 각국과의 개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해외 국가들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복적 조치를 강하게 유지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조건으로서 압박 수단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이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미국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